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렸어요. 따옴표 그대로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한 줄 더 붙였어요. 거의 모든 과거 쟁점이 합의됐다. 장기 평화에 매우 가깝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 청중을 향해 한 말입니다. 같은 시각 30분 차이로요. 이란 국영TV가 긴급 자막을 송출합니다. 트럼프의 굴욕적 후퇴, 이란이 자신의 조건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합의입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한쪽은 거의 모든 쟁점 합의 장기 평화 임박, 다른 쪽은 트럼프의 굴욕적 후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또는 둘 다 거짓말이고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24시간 안에 일어난 모순 중 하나일 뿐이에요. 트럼프의 오늘 밤 문명이 죽는다는 위협이 5시간 만에 휴전 동의로 뒤집혔고 이란 정부가 같은 날에 긍정적 검토와 방아쇠 위 손가락을 동시에 발표했고 중재자 파키스탄도 외무장관과 총리가 돈이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5주 반 동안 누적된 더 큰 모순들 위에 얹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엇갈린 진술들을 모아봤습니다. 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개가 시장에 무슨 의미인지까지 연결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고 지도자의 죽음. 이건 모든 안개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휴전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Operation 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전격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타격이 테헤란에 떨어진 그날,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거처에서 폭사했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다는 게 뉴스의 머리에 떴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무사하다. 로이터 통신은 한 발 더 나가 보도했어요. 하메네이가 테헤란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이송됐다. 다친 게 아니라 피신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전 첫날 이스라엘은 죽었다, 이란은 살아있다고 말한 겁니다. 같은 사람의 생사를 두고 정반대의 정보가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36시간 뒤 3월 1일 이른 아침,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국영방송이 발표를 합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40일 추도기간을 선포한다. 전날까지 무사하다고 했던 그 정부가 다음날 사망했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2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이란의 첫 번째 부인은 거짓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늦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루 동안 사실을 숨긴 거예요. 권력 공백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둘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발표는 진실이었습니다. 이란의 부인보다 이스라엘의 폭로가 먼저 맞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 정부가 자국 최고 지도자의 죽음조차 처음엔 부인한 정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다른 6가지 사건에서 이란 정부가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부인은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너무 단순하죠. 동시에 이런 것도 봐야 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발표한 정보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측의 거짓말은 더 무거운 형태로 존재해요. 다음 사건에서 그 첫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양쪽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들 사이에서 가격을 매겨야 해요. 두 번째, F-15E 격추, CIA 기만 작전, 그리고 우라늄 탈취 의혹. 이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한 사건 안에 양측 거짓말이 3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천천히 풀어볼게요. 4월 3일, 미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영공 안에서 격추됩니다. 개전 이후 미군 전투기가 적국 영공 안에서 떨어진 첫 사례예요. 여기서 첫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란 IRGC 발표. 우리가 이란 중부 상공에서 미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했다.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 소속이었다. F-35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예요. 실전에서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미 중부사령부 쉔트컴이 즉각 부인했어요.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게 최소 6번 이상이다. 그리고 잔해 사진이 공개됩니다. 항공 전문 매체들이 분석한 결과 잔해는 F-35가 아니었어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었습니다. 잔해 꼬리 부분에 레이프 레이크니스 기지의 494 비행대대 마크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결국 일부 이란 매체도 F-15E로 정정 보도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이란이 격추 자체는 사실인데 5세대 스텔스기를 떨어뜨렸다고 부풀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격추 자체의 이야기. 이제 구조작전 이야기로 갑니다. F-15E는 2명이 탑니다. 조종사 1명, 무기 시스템 장교 1명. 2명 다 격추 직전에 사출했어요. 첫 번째 승무원 조종사는 격추 몇 시간 만에 미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 구조작전 도중에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이란 측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헬기는 비행을 계속했고 조종사는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승무원이었어요. 무기 시스템 장교는 부상을 입었지만 걸을 수 있었고 산악지대에서 도피를 시작합니다. 이란이 그를 잡으려고 $6만 현상금을 걸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하면 보상하겠다는 공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가 산속에서 40시간 이상을 버텼어요.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사건이 끝난 뒤에 공식 인정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승무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CIA가 기만 작전을 펼쳤다. 이란 내부에 미군이 이미 그를 발견했고 지상으로 탈출시키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 사이 CIA는 별도의 자산을 동원해서 실제로 그를 수색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만 작전입니다. CIA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동시에 다른 작전을 진행했다는 것. 이게 4월 5일에 두 번째 승무원의 구조와 함께 발표됐어요. 여기까지가 미국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란의 의혹으로 갑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가 며칠 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미국이 발표한 조종사 추락 지점은 코길루의 보에르 아흐마드주, 이란 남서부였다. 그런데 실제 미군 항공기가 착륙한 지점은 이스파한 남부였다. 추락 지점과 미군기 착륙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조하러 갔다면서 다른 곳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파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란 핵시설이 모여있는 도시예요. 손상된 이란 핵 농축시설 잔해가 묻혀있는 그 이스파한이요. 같은 시기에 다른 보도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4월 1일에 동시에 보도해요. 트럼프가 이란에서 농축 우라늄 약 450kg을 반출하는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다. 단순 침투가 아니에요. 굴착 장비를 공수해서 활주로까지 새로 깔아야 하는 대규모 작전입니다. 그 우라늄이 지하 90m 깊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묻혀 있거든요. 농축도 60% 무기급 직전 단계예요. 90%까지 농축되면 핵폭탄 11개 분량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첫째, F-15E가 4월 3일 이스파한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CIA가 그 구조작전 중에 공식적으로 기만작전을 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같은 시기에 미국이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우라늄을 빼내는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이 셋을 연결합니다. 조종사 구조는 위장이었다. 진짜 목적은 우라늄 정찰 또는 탈취 시도였다. CIA의 기만작전이 단순히 두 번째 승무원 구조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에요. 미국은 부인합니다. 그냥 구조 임무였다고요. 우라늄 작전은 별개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요. 트럼프가 4월 1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어요. 우라늄이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접근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우선순위 아니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미국이 공식 인정한 기만 작전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우라늄 추출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이란의 의혹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측 거짓말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건이 더 무거워요. 세 번째, 미군 사상자 은폐 의혹.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이란 정부의 거짓말이었다면 이건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거짓말한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 쿠웨이트 포트 슈아이바,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UAE, 시리아의 미군 기지들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어요. 단발 공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미 중부사령부 센트컴이 발표한 공식 부상자 수는 약 303명입니다. 전쟁 한 달 시점 통계예요. 그리고 The Intercept라는 미국 탐사보도 매체가 4월 1일에 분석 보도를 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옮기면 사상자 은폐. 펜타곤이 트럼프 정부에서 중동 미군 손실을 숨기고 있다. 적국이 아닌 자국 미국 매체가 자국 정부를 향해 던진 제목이에요. The Intercept가 추적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사망자 최소 15명, 부상자 520명 이상. 센트컴이 발표한 303명은 며칠 지난 통계인데다 그 사이에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 발생한 부상자 15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사망자 15명의 분포가 충격적이에요. 한 곳에서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닙니다. 쿠웨이트 포트 슈아이바에서 드론 공격으로 6명,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 1명, 그리고 다른 기지들에서 흩어져서 발생했어요. 미국은 이 사망자들을 지역별, 시점별로 흩어놓고 발표하고 있어요. 누적 숫자가 잘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게 The Intercept의 지적입니다.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이 The Intercept 보도를 받아 쓴 헤드라인은 더 강합니다. 미군 750명이 죽거나 다쳤다. 750명이에요. 센트컴 공식 발표 303명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양측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건 전쟁의 일상이에요. 근데 미국이 자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전쟁의 비용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용을 모르면 반대도 못합니다. 반대가 없으면 전쟁이 길어집니다. 베트남 전쟁이 정확히 그렇게 길어졌어요. 정부가 전사자 수를 늦게, 적게 발표하면서 여론을 관리했고 나중에 The Pentagon Papers가 폭로되면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미국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국의 과장이 아니라 자국 탐사보도 매체의 폭로예요.
그래서 더 무거워요. 자, 여기까지가 전쟁 5주 반 동안 누적된 모순들이었어요. 이제 지난 24시간 안에 발생한 새로운 모순 4개로 들어갑니다. 전부 휴전 발표 그 자체에서 발생한 모순들이에요. 네 번째, 같은 휴전을 정반대로 해석한 양쪽. 뉴욕 시간 4월 7일 오후 10시 47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립니다. 네 문장이었어요. 첫째,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둘째, 이건 양측의 휴전이다. 셋째,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거의 모든 과거 쟁점이 합의됐다. 넷째, 이란과의 장기 평화에 관한 명확한 합의에 매우 가깝다. 이 네 문장의 무게를 보세요. 거의 모든 쟁점, 장기 평화, 매우 가깝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 채널에서 직접 쓴 표현이에요. 같은 시각, 그러니까 30분 차이로요. 이란 국영 TV가 긴급 자막을 송출합니다. 자막의 문구는 이거였어요. 트럼프의 굴욕적 후퇴. 이란이 전쟁 종식 조건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합의예요. 같은 30분 사이에 발표된 거예요. 한쪽은 장기 평화 임박, 다른 쪽은 굴욕적 후퇴. 자, 같은 합의입니다. 같은 시각에 발표됐어요. 트럼프는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 장기 평화 임박. 이란 국영 TV는 트럼프의 굴욕적 후퇴, 이란 조건 수용,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또는 둘 다 거짓말이고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또는 양쪽 다 자국 청중을 향해 말하고 있어서 같은 사건을 정반대로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또 한 가지가 떨어졌어요. 이란 측이 추가로 한 줄을 붙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장기 평화에 매우 가깝다고 했고 이란은 이건 종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합의를 두고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까? 시장은 트럼프의 표현을 믿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나스닥 선물 3% 폭등, 유가 14% 폭락. 이란의 이건 종전이 아니다라는 한 줄은 시장 가격에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근데 그 한 줄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가격은 한쪽 발언만 믿고 매겨진 가격입니다. 다섯 번째, 이란이 던진 10개 조항. 협상 가능한 기초라는 트럼프의 표현은 사실인가? 트럼프는 자신의 휴전 발표 안에서 한 번 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으로부터 10개 조항의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협상 가능한 기초다. 협상 가능한 기초. 이 한마디가 시장을 강하게 움직였어요. 협상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란이 실제로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시각에 이란 측 매체가 그 10개 조항의 상세를 공개했거든요. 하나, 모든 1차, 2차 제재 해제.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풀라는 거예요. 1차는 이란과 미국의 직접 거래, 2차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는 제재입니다. 둘, 동결자산 전액 반환.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결한 이란 자산이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돼요. 그걸 전부 풀어주라는 겁니다. 셋, 이란의 전쟁 배상금 지급, 미국이 이란에게 보상금을 내라는 거예요. 넷, 미국 전투병력의 영내기지 철수.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UAE, 시리아의 모든 미군 기지에서 전투병력을 빼라는 거예요. 다섯, 핵 농축 권리 인정. 이란의 핵 농축을 공식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 일기 때 합의 파기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여섯,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가 아니라 통제된 통행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통행은 이란군과 협의하에 이뤄지고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겠다고요. 미국 보도는 호르무즈 재개방으로 나오는데 이란 표현은 통제된 통행이에요.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돈도 받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4개 조항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위 6개만으로도 이미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거운 게 나옵니다. 이 10개 조항이 2가지 버전으로 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란이 영어로 외신 기자들에게 돌린 버전,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자국에 공개한 버전. 두 버전이 한 가지 결정적인 조항에서 다릅니다. 페르시아어 버전엔 핵 농축 수용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버전엔 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10개 조항인데 자국 청중에겐 핵 권리 인정이 들어있고 국제 청중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번역 오류가 아닙니다. 이란 외교관들이 직접 영문판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빠진 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해요. 자국엔 우리가 핵 권리를 따냈다고 말하고 미국엔 우린 그저 협상하자고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처음에 이 10개 조항을 협상 가능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같은 트럼프가 같은 제안을 두고 사기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fraudulent.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왜 갑자기 워커블 해서 사기로 바뀌었을까요? 페르시아어 버전과 영어 버전의 차이를 알게 된 게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자, 이걸 트럼프의 협상 가능한 기초와 다시 맞춰보세요. 모든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배상금, 미군 철수, 핵 농축 인정, 호르무즈 통제권. 이게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미국 상원이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법안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본인의 정치 기반인 공화당 매파가 이란에 배상금 주는 걸 받아들일까요?
미군이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한꺼번에 빠지는 걸 펜타곤이 수용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어느 것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걸 두고 처음엔 협상 가능한 기초라고 했고 그 다음엔 사기라고 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제안을 두고 몇 시간 만에 두 가지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의 협상 가능한 기초라는 말은 협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협상을 시작한다는 정치적 선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그걸 협상 성공 가능성으로 해석한 거고요. 여기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럼 협상이 시작은 되는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주 후에 폭격이 재개됩니까? 그때 시장은 오늘의 반등을 그대로 반납합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10개의 조항은 미국이 받기 어려운 조건들로 채워져 있다. 둘째, 트럼프는 그걸 협상 가능한 기초라고 표현했다. 그 사이의 거리가 곧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여섯 번째, 같은 정부, 같은 시간, 두 개의 입. 이번엔 이란 정부 안에서 일어난 모순입니다. 뉴욕 시간 4월 7일 오후 8시 1분. 이란 고위 관리가 발표합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의 2주 휴전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Financial Juice라는 시장 헤드라인 서비스가 이 한 줄에 Market Moving이라는 라벨을 붙였어요. 이 한 줄에 선물 시장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매수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정부 안에서 또 하나의 성명이 떨어집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별도 성명이에요.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 적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전력으로 응수할 것이다. 같은 정부예요. 같은 날입니다. 한쪽 입은 긍정적 검토 중, 다른 쪽 입은 방아쇠 위, 즉각 전력 응수. 시간 차이가 4시간도 안 됩니다. 이게 외교 관행상 이례적이에요. 보통 협상 타이밍에 정부는 메시지를 통일합니다. 외무부가 협상을 말하면 군은 침묵하고 군이 위협을 말하면 외무부가 침묵해요. 양쪽이 동시에 정반대로 말하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의도된 양면 메시지. 외교적으로는 협상을, 군사적으로는 압박을, 합의 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 통제 부재. 외무부와 안보회의가 서로 사전 조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만들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후계 권력 구도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이 두 가능성 중 어느 게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장은 지금 이란이 휴전을 진짜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는 이란이 휴전 의지가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정이 흔들리면 가격도 흔들립니다. 일곱 번째, 중재자도 흔들렸다. 파키스탄 정부 내부의 톤 정반대. 이번 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트럼프에게 데드라인 2주 연장을 공식 요청했고 이란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을 같은 기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게 휴전의 발화점이었어요. 근데 그 발화점이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에 다른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뉴욕 시간 4월 7일 오후 4시 44분. 파키스탄 외무장관 이스하크 다르가 노르웨이 외무장관과 통화한 뒤 발언을 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만 데드라인 연장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줄어들고 있다.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중재자 본인이 비관적이었어요. 그것도 노르웨이 측 외교 채널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3시간 후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가 정반대의 톤으로 공식 성명을 냅니다. 트럼프에게 2주 연장 공식 요청, 이란에게 호르무즈 개방 공식 요청. 사실상 자국 외무장관이 방금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 그 협상을 같은 정부의 총리가 정면으로 공식화한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봐야 해요. 첫 번째 가능성, 외무부와 총리실이 서로 사전 조율 없이 움직였다. 외무장관은 아직 비관 단계였는데 총리가 단독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부 내 통합된 외교 전략이 부재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외무장관의 발언이 협상 카드였다. 희망이 줄어든다는 메시지를 일부러 흘려서 미국과 이란 양쪽에 압박을 준 다음 총리가 막판에 공식 제안을 던진 거예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술이요. 어느 쪽이든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이면 중재자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파키스탄 외무부와 총리실이 같은 협상에 대해 정반대 메시지를 줬다면 그 협상의 신뢰성도 같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가 사실이면 협상이 의도된 압박 전술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적 합의가 아니라 막판에 짜낸 합의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합의가 견고하다고 가정하고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합의를 만든 중재자가 3시간 만에 톤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은 합의의 견고함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를 봤어요.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 F-15E 격추와 CIA 기만 작전과 우라늄 탈취 의혹, 미군 사상자 은폐 의혹, 같은 휴전을 정반대로 해석한 양쪽, 이란 10개 조항의 실제 내용, 같은 정부, 같은 시간, 2개의 입, 그리고 중재자 파키스탄 정부 내부의 톤 정반대. 7가지 모두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가 뒤집거나 같은 측 안에서도 두 가지 발표가 동시에 나오거나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7가지 모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TQQQ 들고 계신 분들에게 왜 직접적으로 중요한지 연결합니다. 전쟁 중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휴전이 진짜로 견고하다면 유가는 빠진 채로 있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면 유가는 다시 올라야 해요. 그런데 오늘 밤 바로 그 둘이 같은 시간에 같은 합의를 두고 다른 정부의 입에서 동시에 발표됐어요. 시장은 트럼프의 장기 평화만 믿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란의 이건 종전이 아니다라는 한 줄은 가격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 한 줄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가격은 한쪽 입만 듣고 매겨진 가격이에요. 시장이 이 안개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는지는 앞으로 한 주 동안 매일 뒤집힐 겁니다. 우리가 보는 헤드라인은 한쪽 입에서 나온 한쪽 진술일 뿐이거든요. 다른 입은 같은 시간에 정반대를 말하고 있고 시장은 그걸 매일 새로 가격 매겨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8번째 모순이 떨어졌어요. 8번째. 휴전 발표 몇 시간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의 휴전 합의를 발표한 게 뉴욕 시간 4월 7일 밤이에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그러니까 합의 발표로부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한 발이 아니었어요. 텔셰바라는 이스라엘 남부 마을에 떨어진 미사일 한 발은 클러스터 탄두였습니다. 본탄이 공중에서 분리되면서 자탄을 흩뿌리는 무기예요. 10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둘 다 15세였어요. 같은 시각 베르셰바에도 자탄 파편이 떨어져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스라엘 북부 상공에서 2발의 미사일이 추가로 요격됐어요. 이스라엘 IDF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일대에 사이렌이 동시에 울렸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트럼프가 거의 모든 쟁점이 합의됐다고 선언한 그 합의가 발표 몇 시간 만에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 사실상 깨졌다는 거예요. 백악관이 이스라엘도 휴전 당사자라고 공식 확인한 직후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측 입장은 이거예요. 휴전이 시작되는 시각이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이 아니다. 미국 측 입장은 이거예요. 합의했으면 즉시 발효되는 거다. 같은 합의를 두고 한쪽은 아직 안 시작했다. 다른 쪽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시민이 미사일에 다쳤어요.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7가지 모순을 모아놨는데 스크립트 작성 중에 전에 8번째가 추가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무거운 형태로요. 발표문 한 줄과 실제 행동이 정면 충돌하는 형태로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까? 어젯밤 시장이 매긴 가격은 휴전이 시작됐다는 트럼프의 표현을 믿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무리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장을 예측하거나 상승 하락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보도를 기반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거짓이고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양쪽의 발언을 모아서 펼쳐놓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 채널은 그냥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이 매매하는 걸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설명해드리는 채널이에요. 그 과정에서 장단점과 한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권유가 아니고 모든 투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려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미국과 이란이 같은 전쟁을 두고 8개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건 한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했고 어떤 건 양쪽 다 부풀렸고 어떤 건 같은 정부 안에서도 2가지 발표가 동시에 나오고 어떤 건 발표 몇 시간 만에 미사일로 부정됐어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헤드라인은 한쪽 입에서 나온 한쪽 진술일 뿐이에요. 전쟁의 안개는 곧 걷힐지도 더 짙어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안개가 걷히기 전에 누군가는 시장에서 떠나야 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요. 일단은 조금 더 먹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 이게 오늘 하려던 이야기예요. 구독 눌러두세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